번의 통일을 경험한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들. 권력 이동으로 보는 한국사. 이정철 역사비평사 2021년. 지나온 기록들을 통해 많은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관련된 책이야말로 책 중의 책이라는 인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역사를 일정 기간별로 끊어서 살펴보면 각 시기마다 유사한 정치적 수행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 시점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사건이나 사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어쩌면 일정한 패턴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눈부신 문명이 진보하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가진 욕망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태를 되풀이하는 역사일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시대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두 번의 통일이 있었는데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였고 고려는 외세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양명 공격으로 존망이 기로에 선 신라는 당나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병력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망하게 했다. 그렇게 통일을 이룬 신라는 당나라의 제국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경상도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당나라 복식이 크게 유행했을 정도다. 그러나 당나라가 웅진도독부와 안동도읍부를 설치하고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신라는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등을 통해 당나라 세력을 쫓아낸 다음에야 통일이 완성되었다. 첫 번째 통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당면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여 함부로 그 힘에 기대려다가는 나라가 아예 망할 수도 있다. 고종이 임원군란과 동학혁명 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조선이 세망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신라도 사실 그러한 역사적 오점을 남길 뻔했다. 당시 당나라는 신라와 싸우는 동안 토번 제국이 장안까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군사를 자진 철수한 것이었다. 또 그들로서는 적자는 수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심한 지역의 작은 땅을 차지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없기도 했다. 그저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 천하제국이 되려는 욕심에서 파병했을 뿐이다. 비록 지나간 역사라고는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천만다행인 가르침이 아니할 수 없다. 통일된 신라가 후삼국 시대로 분열한 것은 경주 출신 진골만 등용되고 육두품 이하는 출세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일종의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셈인데 이처럼 출생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육두품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혹은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거나 속세와의 연을 접고 초야에 묻히기도 했다. 뛰어난 인재였던 최치원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가야산에 들어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신라는 이런 식으로 천년을 지탱했다. 말기에 이르러 지방 호족들이 세를 규합했고 진골하는 인재들이 점차 그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호족 세력은 고려 계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두 번째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려 초기에는 이들을 왕권 강화의 걸림돌로 인식하여 누리는 시도가 많았다. 광종 때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함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긴 했는데 호족 세력을 모두 수도인 개성에 살게 하면서 새로운 권문 세계가 형성되어 내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고려 말 조선 초 유교로 무장한 선비 계급이 등장과 함께 이들은 다시 타도 대상으로 전락했다. 고려 초기 중앙집권 시대를 거쳐 차별받던 무신 세력이 권력을 차지했으나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부원 세력이 생겨났다. 권력의 중심이 문신에서 무신으로 다시 원나라 세력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때 무신 정권이 10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무려 1000년간 무신 정권을 이어온 일본이 떠오른다. 원나라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고려의 무신 정권도 더 오래 유지됐을지 모른다. 이성계가 유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선을 무신 정권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바람에 제2 무신 정권이 무산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성계는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를 국시로 했다. 만약 명나라 요동을 두고 계속 전쟁을 벌였다면 조선은 명나라 영토가 되었을 수도 있다. 원나라가 고려를 자신들이 지방 행성 중 하나로 편입시키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변혁기마다 그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기존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을 닦은 신진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통일시대로 향하는 변혁기에 또다시 직면한 상태다. 이를 주도한 젊은 신진 세력을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이리라.